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수학입니다. 오늘 고1과정 수학 3 다항식의 연산 제3강 곱셈공식의 변형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곱셈공식의 변형을 다뤄왔는데 곱셈공식이 확대됐죠? 당연히 곱셈공식의 변형도 확대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변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있는 것을 조금 바꿔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형태와 변형의 원리만 잘 이해한다면 크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윗부분은 중학범위의 곱셈공식의 변형, 그리고 이 아래부분이 고등학교 곱셈공식 범위에서의 주요 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알고 있죠? 학생들 중에서는 간혹 곱셈공식의 변형이 너무 헷갈려요 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등호의 성질을 잘만 기억해도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등호의 기호가 언제 사용되는 거죠? 좌변과 우변의 값이 완전히 같은 경우는 생깁니다. 다르면 등호를 사용할 수가 없죠. 등호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고 하면 등호 성립이 안 될 겁니다. 왜? 좌변은 저렇고 우변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따라서 우변을 좌변과 같게 만들려면 좌변에 없는 2ab를 없애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붙인다 생각하면 됩니다. 또 저는 말 그대로 변형으로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똑같다고 생각하고 곱셈공식을 정리했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편한 것을 합니다. 다 마찬가지. 이게 없다면 등호 성립하지 않겠죠? 좌변, 우변 모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존재하는데 좌변은 2ab가 있고 우변은 마이너스 2ab가 있으니까 값을 같게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4ab를 해야지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을 겁니다. 그런 원리로 중학과정의 곱셈공식의 변형은 쉽게 변형이 됐고요. 또 a를 x로 b를 x분의 1로 나타낸 것이 이쪽의 변형인데 이것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마이너스 2ab가 이쪽은 마이너스 2x 곱하기 x분의 1인데 x와 x분의 1은 역수관계 있기 때문에 곱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4로 나타났던 겁니다. 중학과정의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해했다면 고등학교 과정도 똑같아요. 1번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식은 빠르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a의 세제곱과 b의 세제곱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항을 좌변을 이항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표현만 좌변, 우변이 바뀐 겁니다.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이렇게 해서 이 변형공식이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변형공식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변형공식으로 나타내든지 아니면 이 반대 과정이 인수분해고 그 공식은 인수분해 공식이겠죠? 그걸 쓰든지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편한 형태를 쓰고 그 값을 찾아만 내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항하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3abc를 좌변을 이항해서 마이너스 3abc가 되면 인수분해 공식이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전개, 이쪽으로 가면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어떤 공식으로 파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마지막 변형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 식이 출처가 어디죠? 요 위에 보입니다. 요 공식에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변형하는 거예요. 유도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배를 해줍니다. 그런데 2배를 해주면 이 값과 이 값은 다르기 때문에 등호를 쓸 수가 없죠? 같게 하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럼 동일한 값이 되겠죠? 2배 해주고 2로 나눈 거니까 이때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얘하고 묶어요. 또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얘하고 묶고 남아있는 a제곱 마이너스 2ca c제곱을 묶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이
나타나는 거죠. 자, 변형 공식들을 살펴봤는데 변형 공식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혼란스러우면 분명히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이 문제 1의 1번은 중학교 3학기 때 다뤘던 유형이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도 있고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언급합니다. 자, 조건식이 이런데 학생들은 보자마자 X로 나눠요. 맞습니다. X로 나누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맞는데 X로 나누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나눠서 이 과정을 받는다. 어디서 멈칫해야 될까요? 여기서 멈칫해야 됩니다. 여기서. 왜 여기서 멈칫하는 것이 중요하냐? 만약에 여기서 멈칫하지 않는다 하면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등식의 성질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식 성질 그렇게 쉬운 것을 제가 모른다고요? 많은 학생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등식 성질을 모릅니다. 등식의 성질이 뭐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이까지는 문제가 없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성질이 뭐죠?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입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닐 때가 전제가 되고 이게 중학교 1학년 시험까지나 테스트에 반드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실제로 0으로 상수값인 0으로 나눈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자를 다루는 문자식에서는 그 문자가 0인지 아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데 있는 거죠. 여기서 문자인 x로 나눈다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든지 아니면 0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잘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과정은 맞는데 여기서 왜 x가 0이 아니냐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x는 0이 아닙니다. 그 이유 답할 수 있습니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x가 0이라면 좌변은 1이 되죠. 우변은 0입니다. 즉 조건식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x는 0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밝혀주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 문제였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상당한 부분의 감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다룬 이유가 하나는 이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하는 값을 직접 못 구할 때는 흔히들 제곱을 먼저 구합니다. 저 공식 나왔죠? 제곱을 구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건, 마치 나에게 주어진 재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3의 제곱 5.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의 간단한 문제인데 체크할 것이 많죠? 또 하나는 답이 뭐냐는 거예요. 얘가 뭐냐는 거죠. 이 답이 조건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건이 없을 때 혹은 x가 x분의 1보다 클 때 x가 x분의 1보다 작을 때 이 조건에 따라서 각각 답을 해야 됩니다. 조건이 없으면 당연히 두 개의 제곱권이 나타나겠죠. 만약에 x가 x분의 1보다 크다면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양의 제곱권만이 답이고 x가 x분의 1보다 작다면 이 값은 음수로 나타날 테니까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또 하나, 왜 여기 공간을 비워두느냐?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조건이에요. 조건 가지고도 조금 난이도를 상승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건을 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서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주고 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줍니다. 이 조건까지 같이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저 조건을 선생님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도 역시 알아놔야 돼요. 평범해 보이지만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해놔야 됩니다. 2번은 쉽게 나오죠. 변형식이 금방 될 테니까. 처음이라서 이렇게 나타내 보면 3, 17 이거는 1이고 3이죠.
문제 2번. 자, 이런 세 가지 조건일 때 이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손 놓고 있는 학생들도 실제로 많아요. 아니에요. 반드시 통분을 진행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런 문제를 만났다면 뒤도 안 들어보고 통분을 해 나갔을 거예요. 수학의 원리는 상수를 다루든 문자식을 다루든 동일합니다. 같아요. 그래서 진행도 동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통분합니다. 이 값은 알고 이 값은 모르죠. 이 값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값은 이 두 개씩 가지고 파악할 수 있겠죠? 변형식을 사용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시작해야 되고 그런 거 헷갈린다. 그럼 아무거나 써놓는 거예요. 아무거나. 내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하나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이렇게도 한번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간 값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3 마이너스 9 따라서 2번입니다. 이것도 유사해. 곱셈 공식 변형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곱셈 공식을 이번에도 한번 써볼 거예요. 왜? 학생들이 곱셈 공식의 변형에 부담스러워 하는 학생이 있는데 꼭 곱셈 공식 변형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말이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공식 하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공식 하나를 써놓고 그리고 대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14 마이너스 3xyz 6 14 역시 이거 이렇게 한번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두 개 가지고 1번에 구하는 방식대로 또 구하면 되겠죠? 문제 3번. 또 나왔죠? 또 나왔습니다. 이 식을 변형했을 때 어떻게 나타났다? 기억납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a-b 3의 제곱 b-c의 제곱 1. 이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주어진 조건식에서 변변을 더합니다. 좌변을 더하면 a-c가 되고 우변을 더하면 2가 되겠죠? 물론 c-a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 값을 알게 돼요. 또 굳이 이 문제는 이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c-a의 전체 제곱이나 a-c의 전체 제곱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 값은 4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한 답은 문제 4번. 이런 꼴도 중학교에서도 만나본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지수가 크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라는 것은 아닐 테고 뭔가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에 시작적 어떤 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고리가 없다.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 앞에 5-2가 있다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문제 조건은 그겁니다. 5-2가 있다면 5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5의 4제곱 2의 4제곱 5의 8제곱 2의 8제곱 5의 16제곱 2의 16제곱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눈에 보여. 그러면 간단해. 5-2가 3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아까도 그랬죠? 2배 해주고 같은 값이라서 등호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곱한 것처럼 5-를 곱해주면 이 5-는 3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다 3분의 1만 곱해주면 동일한 값과 식이 되겠죠. 그 원리를 이용하면 금방 나옵니다. 3분의 1, 5의 16제곱 마이너스 2의 16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 16, 16 해서 35가 될 겁니다. 문제 5번. 직림의 차나 그려줍니다. 모서리 하나씩을 A, B, C라고 정해놓으면 조건식이 모서리는 4개씩 있죠? 이게 36이라는 것이고 대각선의 길이 중학교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면서 대각선의 길이 구했는데 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이 직류면체의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죠?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 과정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저랬지가 아니라 그때 배웠던 책 그 영역을 찾아가서 쭉 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수학 공부 방법이에요.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 수학이 단단하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꼭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공부의 여부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학에 대한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9다. 식을 정리합니다. 그럼 지극히 단순한 문제가 됐죠? 건널비는 A, B, B, C, C.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변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여러 가지를 하는 이유가 다 똑같다. 편한 길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변형식을 합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됩니다. 이 값은 해서 50.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변형은 있는 것을 조금 바꾼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내 방에 있는 컴퓨터를 거실에 혹은 안방에 위치를 옮겨놓는 것에 불과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구조는 아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정리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